에너지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 당신의 성공 확률을 높인다. 송기환 소장이 말하는 셀프 리더십의 첫걸음. 살아가는 마음, 성. 성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인정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삶의 리더가 되라. 조그만 변화를 실천하고 미래를 준비하라. 성공을 부르는 작은 습관, 셀프 리더십. 성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예, 신부님처럼 보이신다. 돛 닦는 사람. 요즘 돛 닦는 것처럼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예,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갔는데 정문에서 수희가 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으면서 뭐 하러 왔냐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왔다 그랬더니 요리 강의하시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예,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4년 전까지는 회계사를 했습니다. 예, 혹시 그렇게 보이세요, 지금도?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4년 전까지 회계법인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흔히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거예요. 누구나 이제 성공을 해야 되고 또 바라고 그렇게 하는데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뜻을 이루는 것 또는 목표를 이루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성공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뜻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잘 풀리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이 느긋하고 또 항상 풍요롭고 이렇게 하는 일이 뜻대로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이 졸여지고 항상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무렵에는 이제 신분이 사전에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공 비결이 뭐였나 하면 내가 부모만 잘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자기가 잘해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성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셀프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끈다는 뜻으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과일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셀프 리더십은 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흔히 뭐에 늘 신경을 많이 써요? 관심을 가져요? 예? 열매에 관심을 가지죠. 뿌리는 별로 생각 안 하죠. 열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요행이 성공을 하긴 했는데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직을 하고 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 시대가 바뀌면 이 성공의 원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이제 지식의 상위 개념은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 플러스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식인을 넘어서 지혜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그 지혜인 리더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 기업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그 기업에서 보통 이틀, 3일 동안 하는 그 지혜인 리더십 프로그램의 일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성교육 받으셨죠? 네. 예. 여기는 받으신 것 같은데 저기는 못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성교육 못 받았어요. 예.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성에 눈 뜨셨어요? 학교에서 교육 못 받았는데. 예. 나이 먹으니까 저절로. 예, 저절로 눈 뜨게 됐다. 그래서 저절로 눈 뜨게 됐다. 이게 바로 이 성이라는 게 자연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자연의 섭리. 예, 자연의 섭리다.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지금은 그런 시대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말씀 나눌 내용이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나침반을 챙겨라. 성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내 인생의 나침반을 챙겨라. 우리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나침반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것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침반을 정한다는 성공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어린 시절 이렇게 회상을 해보시면 어릴 때 보면 별 차이가 없었어요. 다 비슷하죠. 그죠? 누구나 비슷한데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또 공부 못하는 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별 차이 없었어요. 다 비슷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어떤 친구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좀 힘든 방향으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나침반이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등산하시다 보면 현위치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네, 현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내가 가야 할 목적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어느 산의 정상에 올라간다 하면 그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 현위치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거는 뭐라 그래요? 지나간 시간들? 과거라 그래요. 예, 과거는 묻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묻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은 시간들은 뭐라 그래요? 미래. 예, 현재와 미래죠.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얘기를 할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이것도 아실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나서는 뭘 정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성공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나는 뭘 이루고 나면 내가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정말 만족스럽고, 우리 흔히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행복해지는 그 수준에 내가 도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공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일대학교라는 그 학교가 있죠. 예. 거기 뭐 자제분들 혹시 있으면 보내보고 싶죠. 예. 혹시 애가 능력만 된다면. 근데 그 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합니다. 얼굴 피부색이 어떠냐, 뭐 성격이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는 중에 당신은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예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적은 사람이 전체 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 그래서 그러고 나서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조사를 해요. 그래서 피부색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중에 뭐가 달라졌느냐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표를 기록했던 3%의 사람들이 가진 부가 나머지 97%의 사람들이 가진 부보다 컸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저 97% 중에 7%의 사람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노숙자가 됐대요. 예. 그 정도로 같은 예일대학을 나와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났다 그래요? 목표를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는 목표가 인생의 나침반이 될 만한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평생 계획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목표가 건강, 재정, 학습, 가정, 직장, 친구, 정신, 나눔, 정신적 목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보통 이제 8대 목표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8대 목표. 예, 8대 목표. 그것에 지금 현재 상태를 적어줘요. 난 지금 어느 수준이다, 이렇게 적어줘요. 예를 들면 직장, 나는 아직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적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연령대별로 내가 지금 30대인데 20대 여긴 적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지나간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우리 과거는 묻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목표들을 다 정해요.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해서 내가 몇 세 됐을 때는 어느 직급에 올라가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요. 내가 그걸 평생 할 건지 아니면 언제쯤 은퇴를 해서 내가 또 다른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예를 들면 내가 과수원을 경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걸 할 건지를 미리 다 적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으면 내가 몇 % 안에 든다? 예, 3% 안에 든다. 3% 안에 든다. 그리고 한 시간이 한 20, 30년 지나고 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3%가 가진 부가 전체 97%의 부보다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생 계획표를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 10년 뒤에는 뭐가 될 것인가 하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10년 뒤에 나 또는 내 인생의 목적지에서의 나가 되어서 지금의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셀프 리더십입니다. 셀프 리더십.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획을 그러면, 무턱대고 우리가 계획만 세운다고 되느냐? 예. 쉽지 않겠죠. 계획만 무턱대고 세운다고. 그래서 성공은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성공을 하고 또 일단 성공하고 나면 계속 그 성공을 유지하고 그런 비결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챙겨야 되겠죠. 예. 그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성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이런 주제인데 성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의 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자꾸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걸로 이렇게 챙겨집니다. 자연의 섭니다. 예. 자연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성이라는 글자가 제가 이렇게 아까 적어 놨습니다만, 이 왼쪽에 있는 거 마음심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날생. 예, 날생, 또요. 살생. 예, 잘 하시네요. 예. 아주 좋은, 관객이십니다. 예. 이 글자가 이제 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살다, 살생. 그 다음에 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더 적어 놨어요? 적으려고 그래요? 예, 두 가지를 더 적으려고 그래요. 총 4가지예요. 나머지 의미는 제가 다니면서 수천 명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대답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이 2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생의 의미가. 지금 우선 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나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살고 내가 나는 거죠. 예.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생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이에요? 예, 살릴 생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살릴 생. 예,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다에 그러면 타동사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타. 예, 잘하시네요. 나 보신 분은 더 잘하시겠죠. 예, 나타. 예. 이 4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살고 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타동사도 아주 중요한 의미의 생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이렇게 좀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졸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숨 쉬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 숨 쉬고 있어도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러우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사는 거다. 그러면 살리다는 누구의 행복? 예, 타인의 행복을 돕는 거예요. 타인의 행복을 돕는 거. 저것도 우리가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요즘 이제 자제분들 이렇게 교육시킬 때 주로 어떻게 해요? 네가 잘 되면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우선 자기가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진짜 삶의 의미를 아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나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나는 거죠. 태어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사실은 늘 새로워지는 거, 이것도 나는 거예요. 예, 순간순간 우리는 늘 새로워져요. 어젯밤에 자고 아침에 다시 이렇게 깨어나면 그것도 나는 거예요. 나는 거. 예. 지금 아까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눈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벌써 뭐예요?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늘 새로워진다. 그래서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워진다. 그 다음에 나타는 뭐예요? 이게 아이를 낳는 거, 이거 낳는 거죠. 예, 아이를 낳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욕을 해가면서 애한테 결혼을 하라고 막 강요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사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이제 뭔가 생산하는 건 다 낳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는 것. 예. 그 다음에 창조하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창조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전화기를 만들어냈다. 핸드폰을 만들어냈다.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들은 다 낳는 것이에요. 낳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지금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뭔가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예. 이 네 가지 중에 뭘 하고 있다면 지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뭘 하고 있다면 뭐예요? 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네 가지 중에 혹시 뭐라고 생각되세요? 다 관계 있으세요? 예, 다 관계 있는 것 같으세요? 예, 이분은 이제 확실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일, 사실은 큰 의미는 지금 새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지금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지요. 예. 그래서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하고 특별히 관련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정말 의미 있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겠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대답 이렇게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뭐 놀래서 쓰러지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예. 예. 마음 놓고 하세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의 의미는 이렇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성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은 이제 생에다가 마음심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무슨 마음? 살려는 마음. 예, 마음은 심자로 그냥 쓰겠습니다. 살려는 마음. 살려는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없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다니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한 분도 없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살리다의 마음이 붙으면 뭐겠어요? 살리려는 마음이에요. 살리려는 마음.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는 의지. 이런 게 우리한테는 있어요. 예, 도우려는 의지. 예, 차차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나다 있으니까 뭐예요, 그러면? 예, 나려는 마음. 네, 나려는 마음. 뭔가 새로워지려는 의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예, 나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나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성교육은 이 중에 뭐겠어요? 뭐에 대한 거겠어요? 이 네 가지 중에? 나으려는, 예. 아이를 낳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슨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성이 자꾸 끌리는 거죠. 예. 그 이성이 안 끌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이성이 끌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15살 뭐 넘어서서 끌려야 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끌린대요, 이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조숙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이 이제 성인데, 이 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라 그래요. 본성할 때 이 성이 성이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생명체의 본성. 생명체의 본성. 네, 모든 생명체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명체지요, 다. 그래서 우선 나의 본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생명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살려는 마음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살려는 마음은, 자, 여러분들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야 사는 거라 그랬죠. 예.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예. 근데 행복하게 사는 게 사는 건데, 자, 어떤 게 행복한 거냐. 이제 한 12시쯤 되면 내 몸에 무슨 느낌이 와요? 배고픈 느낌이 와요. 예. 잘하시네. 그 배고픈 느낌이 올 때 뭘 해야 행복해져요? 먹어야지 행복해져요. 그리고 먹어야지 살아요. 또, 그죠? 계속 안 먹고 있으면 비실비실 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는다. 먹다 보면 또 무슨 느낌이 와요? 예, 포만감이 와요. 그 포만감이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 그만 먹으란 뜻이에요. 그만 먹어라. 예. 그만 먹어라. 근데 맛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먹어요. 예, 계속 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게.
예, 맛이 있으면 계속 먹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계속 먹다 보면 뭐가 생겨요? 배탈이 나거나 좀 지나면 비만이 되고 그러다 빨리 죽어요.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살려는 마음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죽으려는 마음이에요. 죽으려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앗아간다는 뜻이에요. 예, 앗아간다. 우리의 이제 본성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어기는 거예요. 배부른데도 계속 먹는 것은. 예, 앞으로 배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만 먹어야 돼요. 그만 먹어야. 제가 살이 이렇게 쪘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저절로. 저도 모르게. 예.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이렇게 모습이 된 거예요. 예. 비만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살리려는 마음. 이 살리려는 마음은요. 누가 이제 이렇게 휴가를 갔는데 이렇게 물에 빠졌어요. 호수 같은 데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뛰어 들어가요. 자기가 헤엄치고, 수영을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도 안 하고. 근데 뛰어 들어가 놓고 보니까 내가 수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막 허우적대죠. 근데 왜 뛰어 들어가겠어요? 살리려는 마음이 나한테 본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 누가 뚝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바로 뛰어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해줘요. 가다가 내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발휘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꾸 이기심이 생겨가지고 이걸 잘 발휘를 못해. 살리려는 마음을. 우선 내 살고 봐야지. 근데 내 살고 봐야지 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늘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저런 마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우려는 마음이 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 있죠? 한두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있는가? 정수기를 팔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정수기 사주고 싶어요? 사주기 싫어요? 네,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 사람이 보험 영업을 하면 내가 보험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남편 몰래, 아내 몰래도 막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자기 살려는 마음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려는 마음. 나려는 마음은 늘 새로워지려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도 우리가 있어요. 나 새롭게 이렇게 늘 새로워져야 해. 그래서 화장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좀 새롭게 이렇게 보이고 싶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 성공을 하고 나면 저런 마음이 없어져요. 네, 성공을 하고 나면 안주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기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으려는 마음. 이거 이제,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내가 어느 기업에 이렇게 입사를 하거나 하면 내가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시간만 적당하게 때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장이라면 누구를 내보내고 싶어요? 네. 대충 시간 때우는 사람 내보내고 싶죠. 그래서 실직을 하는 거예요. 실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내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일단 입사를 하고 나서도. 그리고 계속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내야만 우리가 성공을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밥상이 좀 작죠. 근데 칠판이 작아서 할 수 없습니다. 밥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진수성찬이 막 차려져 있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먹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근데 밥상에 이렇게 다리가 4개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다리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저 4개의 다리가 다 좀 부실해. 예. 마치 뭐처럼 내가 이런 마음이 좀 부족한 것처럼 다 좀 부실해요. 이런 마음 다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실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특히 부실해. 예. 이게 뭐겠어요? 이 4개 중에? 4개 중에 무슨 마음이에요? 예? 예. 이 마음이 제일 부족해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 예. 제일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해서 이 상다리가 제일 이렇게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상이. 예. 이쪽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컷 잘 차려놓고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바로 이 상다리가 부실하고 그 중에 특히 이게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동차를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 바퀴가 없어요. 바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퀴를 4개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그 4개의 바퀴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살려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 나려는 마음, 나으려는 마음. 저 4개의 바퀴가 균형을 갖춰야지 차가 잘 굴러가겠죠. 균형을 갖춰야지. 그래서 그 4개의 바퀴는 바로 이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의 행복을 돕고 또 늘 새로워지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자동차가 4바퀴가 균형을 갖춰야지. 이 자동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공 자동차예요. 성공 자동차. 그래야지 제대로 잘 굴러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4가지를 다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거 뭐라 했어요? 살리려는 마음.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우리는 뭐를 확장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확장해야 되겠어요? 살리려는 마음. 남의 행복을 도우려는 그 마음을 길러야 된다. 이제 예전에는 이런 마음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도.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을 실천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원래 이런 본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 4가지 마음이 원래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는데 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예. 이 마음을 우리가 이게 무엇이 이걸 가로막는가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제 욕심이 앞서면 내가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죠? 욕심이 앞서면. 또 뭐가 있겠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욕심 고정관념. 고정관념 뭐예요? 나는 한 가지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이 뭐라고 하든 새로운 것을 내가 알게 되든 뭐든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에 뭐가 자꾸 생겨요? 주름도 물론 생겨요. 근데 고집이 자꾸 생겨요. 고집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지금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잣대. 예, 자기 기준으로 뭐든지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여기에 안타깝게도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예. 마음의 상처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저는 얼핏 보기에 없어 보이죠. 예, 상처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열심히 그 상처를 지워내고 있어요. 그 상처 지워내는 방법 알고 싶으시죠? 네. 이 4가지 지우는 방법 알고 싶으시죠? 네. 상처들이 많고 욕심들이 많으시구나. 근데 이제 이걸 가로막아서 이 어두운 마음이에요. 이게 어두운 마음이 가로막아서 이 밝은 마음이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두운 마음을 지워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가서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셀프 리더십의 총정리입니다. 이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셀프 리더십의 기본 프로세스, 예,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거를 다 벌써 체계를 잡아놨어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조상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조상들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우리 조상들이 바로 지금 이런 체계를 바로 잡아놔가지고 우리나라가 올림픽 나가면 양궁 같은 거 몇 등이에요? 1등. 예, 1등. 거의 1등이에요. 뭐 간혹 2등 하는 선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1등이라는 거에 아무도 그 이의를 달지 않잖아요. 그죠? 네. 양궁 1등, 사격도 우리가 1등하고 골프 남자들은 좀 못해도 여자들은 어때요? 잘해요. 예, 1등에서 10등 안에 5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이 다 특징이 뭔가 하면 정신을 집중하는 종목들이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하는 종목. 그것들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등이다? 1등이다. 예, 갑자기. 예, 1등을 한다. 그 1등을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시스템인가 하면 셀프 리더십의 시스템이에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 중에 수신이 바로 뭔가 하면 셀프 리더십이에요. 셀프 리더십. 재가는 뭐겠어요? 예, 재가. 가정 경영이에요. 가정을 경영하는 것. 그 다음에 치국, 국가를 경영하는 것, 천하를 경영하는 것인데 요즘은 이제 기업이라는 조직이 생겨났죠. 그래서 수신제가 다음에 기업 경영도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는 국가에서 그런 걸 다 했으니까 없었지만.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예. 그건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수신이 안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셀프 리더십이 없으면 다른 것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요. 수신이 잘 되면, 셀프 리더십이 있으면 다른 건 저절로 잘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요즘 어렵죠. 그죠? 네. 가정이 막 이렇게 부부들이 서로 늘 싸우고 애들하고도 싸우고 뭐 전부 가정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부인들은.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여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장가만 잘 갔어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잘 리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경영을 못해서. 그래서 이 수신을 하는 절차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우선 성을 이해해야 된다. 본성을 이해해라. 이 네 가지 의미예요. 예.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라. 예. 목표 설정하는 거 앞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라. 뭐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죠. 이 세 가지 단계를 이제 우리 조상들은 바로 셀프 리더십의 기본 프로세스다.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말로 얘기했는데 요즘 말로 풀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제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절차를 취했는데도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어떻게든 예, 책임을 져 드릴 테니까. 예, 예.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찾아오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찾아오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대로 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아직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뭐부터 가져야 되겠어요? 예. 우선은 이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내 살려는 마음.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우선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예를 들면 지식이면 지식을 쌓아야 되고 자격증이면 자격증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우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입사를 해야 된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입사를 했어요.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새로워지려는 노력. 내가 그냥 입사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자기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독서를 하고 또 내가 시간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느냐 이런 노하우도 체득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실직을 하거나 그러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요. 그럼 잠시 성공하는 건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자기를 쇄신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공헌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아이디어 생기면 요거 나 혼자 알아야지 이렇게 하고 어디 적어놓고 이러고 있다 보면 그 회사에서 언제 실직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제공을 해서 회사를 같이 키워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살리려는 마음. 네. 고객들이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행복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고객들이 계속 우리 회사 제품을 사지요. 근데 또 누가 고객인가 하면 우리 회사에 있는 동료들도 다 고객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나 혼자 승진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이제 실천하는 것. 그게 이제 확실한 성공 비결인데 그 마음이 바로 뭔가 하면 나의 행복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똑같이 소중하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예,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 이론을 알면 이제 여러분들 다 나가시면 성공 확실하게 해야 되죠. 네. 예, 근데 어려워요. 또 막상 실천을 하는 게. 알고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한 3개월 또는 5개월 지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까먹고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예, 책 읽고 막 감동하고 나서 실천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 반드시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또 똑같아져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가면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또 6개월 뒤에 똑같으면 제가 제대로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를.
그 변화하는 방법을 우리 조상들은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어요. 우리 조상들 중에 이제 정신적 리더들,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세종대왕, 그죠? 퇴계 선생, 이런 분, 율곡 선생, 이런 분들, 이순신, 이런 분들은 다 뭘 하셨는가 하면요. 자기 마음을 수양을 했어요, 마음을. 이걸 우리가 실천하는 에너지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수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욕심, 고정관념, 자기잣대, 상처, 이거 아까 어두운 마음이라 그랬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지워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닦아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닦을 숫자를 써요. 닦을 수. 닦아내야 되니까. 그죠? 거울에 때 묻으면 닦아내는 것처럼 마음에도 이런 것이 계속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죠? 계속 닦아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은 어때요? 밝은 마음은 길러야 되죠. 그죠? 이 네 가지 마음은. 그래서 길러야 된다고, 예, 기를 양. 어느 분이에요? 예, 기를 양. 합해놓고 보니까 뭐예요? 수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저분께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기를 양. 이거 대기업의 간부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까지 입 꼭 닫고 있는데,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 수양하는 방법을,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 바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궁을 1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이 벌써 5,000년 전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조상들은 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명상이에요, 명상.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자기 혁신의 도구를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명상을 실제로 좀 해볼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세를 이렇게 반듯하게 하시고, 예, 반듯하게 하시고, 손을 무릎에 이렇게 감싸세요. 무릎에. 손으로 양 무릎을 감싸보세요. 무슨 느낌이 나세요, 무릎에서? 예. 별 느낌 없으세요? 예, 따뜻해지죠? 예,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린 애들도 무릎에 손 얹어주면 따뜻해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허리를 쭉 펴시고 등받이에서 등을 떼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제가 눈을 뜨십시오 할 때까지 눈을 뜨지 마세요. 예, 뜨지 마시고, 어깨 힘을 한번 쭉 빼주세요. 어깨 힘을 빼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뭘 할 건가 하면 우주여행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주인이 생겨났는데 함께 우주여행을 할 겁니다. 자, 우주 비행사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저 손기원이에요. 나머지 한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지금 두 사람과 함께 우주여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상상을 해주세요. 신나게 지금 우주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우주선이 그만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이름 모를 행성에 불시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우주선 안에는 우리 세 사람이 3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고요. 또 3일간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주선을 고치느라고 벌써 이틀을 허비를 해버렸어요.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자, 지금 내 소원이 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는 돈을 많이 벌고 빨리 승진하고 이런 거 지금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혹은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서 나중에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떠오릅니다. 오직 지금 내 소원은 어떻게든 무사히 지구로 되돌아가서 마음껏 호흡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심호흡을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숨 깊이 들이쉬고 날숨 길게 내쉬고 한 번 더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최대한 깊이 들이쉬세요. 또 길게 내쉬세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해온 것 이 숨쉬기밖에 없습니다. 엄마 젖을 먹고 있을 때도 우리는 숨을 쉬었고요. 잠을 잘 때도 숨을 쉬었고 음식을 먹을 때도 숨을 쉬었고 다른 사람과 싸울 때도 심지어는 계속 숨을 쉬었어요.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가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지금 이제 우주선 안에서 공기가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심호흡을 3번을 다시 합니다. 자, 시작. 들숨 쉬고 길게 내쉬고 한 번 더 들숨 쉬고
깊이 들이쉬세요. 길게 내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서 숨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자, 지금 다행히 우리는 자, 셀프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자, 이제는 들숨 쉬고 날숨 쉴 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쳐보세요. 한 번씩. 들숨, 감사합니다. 들숨, 감사합니다. 들숨, 감사합니다. 예. 자, 천천히 눈 뜨세요. 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어떠세요? 편안하시죠? 이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가 공부를 해도 잘할 수 있고, 또는 일을 해도 잘할 수 있고, 능률이 오르고, 뭐든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가 왜 편안하신가 하면요. 욕심, 고정관념, 자기잣대, 마음의 상처 이런 거 다 지워졌어요. 지금 하는 동안에. 그래서 나한테는 오직 무슨 마음만 있어요? 성만 있는 거예요. 성만. 밝은 마음만.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틈만 나면. 네, 틈만 나면. 하루 최소 20분씩만 하시면 3개월이 지나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공 에너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음의 욕심이나 고정관념이나 마음의 상처를 자꾸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배운 명상법은 이제 감사 명상이었어요. 감사 명상.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우주여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숨 쉬고 날숨 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뭐에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 이제 공기만 감사한 게 아니고 물도 감사하고 뭐 태양도 감사하고 흙도 감사하고 다 감사. 옆에 있는 사람 감사해요, 안 해요? 예, 혼자만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혼자 앉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이상하겠죠, 그죠? 예,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같이 하니까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이제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좀 하고 해야 되겠죠. 예. 셀프 리더십의 기본 프로세스를 한번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을 이해하는 것. 예. 성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본성,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면서 또 뭐라 했어요? 자연의 섭리, 예,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의 성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 예, 목표. 그리고 나서 목표 설정, 이제 아까 아주 제가 강조했죠, 그죠? 목표가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는 건데,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면, 자, 성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마음? 살려는 마음, 같이 큰 소리로 살려는 마음, 살려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 나려는 마음, 나으려는 마음. 나으려는 마음. 예, 이게 우리 본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은 예일대학교에서 3%의 학생들이 자기 목표를 기록을 했고, 그 학생들이 22년 뒤에 나머지 97%보다 부가 더 어떻다? 컸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실행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다 그랬죠. 알고도 못하니까 자기 혁신의 도구를 하나 알려드렸어요. 뭘 알려드렸죠? 예, 우리 조상들이 전통으로 이렇게 해왔던 예, 수신의 방법으로서 명상, 예,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 감사 명상을 했죠. 그래서 그 한 번 하고 나서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계속 연습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수준에 탁 올랐을 때 내가 성적이 팍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최소한 3개월 이상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눈 얘기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 성에 대한 얘기, 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성에 아주 새로운 개념에 눈뜨시게 됐죠, 오늘. 그죠? 네. 네. 그래서 성이 이제 그냥 남녀 간의 어떤 끌림이 있는 그런 것만 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성은 자연의 섭리다. 근데 아주 위대한 성공자들,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위대한 성공자들은 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전부 이 자연의 섭리, 인간의 본성, 생명체의 본성을 아주 중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한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었는가 하면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데서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정신적인 리더가 돼가지고 그분들은 야, 내가 어디에 입사 못하면 어떻게 이런 걱정도 안 해요. 저절로 되니까. 입사하고 나서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퇴직 당하게 되면 명퇴 당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이런 걱정도 안 해요. 저절로 잘 되니까. 퇴직 당하면 또 내가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계속 성공이 이어진다. 아무리 불황이 오고 요즘 같이 이제 취업도 어렵고 뭘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음식점을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죠?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내가 어머니가 자식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음식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또 푸짐하게 차려주고 그러면 한 그릇 팔아서 조금 남겠죠. 그러나 손님이 계속 이어서 온다. 그럼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성공하고 혼자서 행복해지는 길은 없다. 예, 없다. 예, 있다 없다? 없다. 예, 절대 없다. 그래서 누군가의 행복을 도와야만이, 그죠? 도와야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원리, 그런 중요한 원리를 오늘 이제 깨우치신 거예요. 그런 원리를 꼭 실천을 하셔가지고 다들 훌륭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성공을 해서 정상에 이렇게 올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 제가 이제 정상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 큰 소리로 하고 우리 박수 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정상에서! 예, 감사합니다.